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왔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기초 스크래치 중간고사 대비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라는 것은 미국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여기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뭔지 그리고 무대가 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블록 코딩으로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캐릭터, 그림, 도형 등을 말하고요. 무대는 이 스프라이트들이 활동하고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배경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래치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우리가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능력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기, 이러한 교육 목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는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라 했고요. 블록 조립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고유의 색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에 관여하는가에 따라서 범주를 구분하게 되는데, 동작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소리, 이벤트, 제어, 그 다음에 감지, 연산, 변수, 레블러,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별로 고유의 색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동작 블록은 스프라이트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 블록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인 변화를 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블록은 소리를 재생하거나 소리에 관련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블록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드를 실행하도록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또는 특정 키를 눌렀을 때 등 다양한 이벤트에 반응하여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블록에는 반복,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기다리기 등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지 블록은 마우스 포인터가 닿았는지, 그 다음에 특정 색이 감지되었는지 등 주변 환경이나 다른 스프라이트와의 상호작용을 감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 블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비롯해서 비교, 논리 연산 등을 수행하는 블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값을 변경하는 변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사용하거나 조작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블록은 기존 블록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나만의 블록을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요소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문장 블록이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자료나 변수는 이렇게 타원형, 조건 블록은 육각형, 제어 블록은 이렇게 시자 모양, 이벤트 블록은 이런 모양, 그리고 절차 블록은 이제 이벤트 블록 모양 안에 또 다른 이렇게 문장 블록이 들어가게 되면 절차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요소별 분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요거 보시면 동작, 그리고 형태, 그 다음에 소리 등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동작 형태, 소리 메뉴에 관련된 블록들을 구분해서
모아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동작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었죠. 방향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코드 탭에서 동작 메뉴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모양. 스프라이트는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 모양마다 이제 별도의 모양 중심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의 중심은 스프라이트의 위치의 기준점 그리고 회전축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모양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의 크기라든가 색깔, 픽셀, 소용돌이, 말풍선, 생각풍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바로 형태 메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스프라이트는 형태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목록을 활용하게 되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정 음원을 재생한다거나 다양한 악기 연주, 그 다음에 사람의 음성 등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탭에 가면 소리 메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확장 기능 중에는 음악 기능과 이제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확장 기능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변수가 중요한데 우리가 스크래치에서도 변수가 중요합니다. 변수는 메모리에 임시로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 대신 변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 담긴 자료가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활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과 전역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지역 변수는 자신이 생성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모든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는 사용자가 스프라이트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도 제공합니다. 원래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자료만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할 때는 리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대와 관련된 변수는 모든 스프라이트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즉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으로 생성된 변수는 무대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접근 및 수정할 수가 있어서 전역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는 진리값으로 이제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포함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진리값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관계식이라는 것은 뭐 크다, 작다, 같다 등의 관계 연산자를 포함한 식으로 진리값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 결과는 진리값, 참이나 거짓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명제나 조건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하면 복잡한 관계를 논리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로는 논리합을 나타내는 이런 개요, 논리곱을 나타내는 이런 개와 부정을 나타내는 요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논리합이라는 것은 뭘까요? 논리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참여도 참인 결과를 갖는 거고요. 논리곱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는 여러 조건이 다 참여했지만 참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일 때는 1, 그리고 거짓일 때는 0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곱에서는 이 거짓인 0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짓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합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참이어도, 즉 하나만 일이어도 참인 값을 갖게 되고요. 부정이라는 것은 참일 때 거짓, 거짓일 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에서 조건은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을 선택해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어떤 문장을 반복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즉 프로그램의 문장을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할 그 블록을 가져올 때는 제어에 가서 그 블록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여기 보면 연속적인 문장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활용하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따로 이제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호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인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인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자, 인수라는 것은 프로시저 호출 시 전달되는 자료, 우리가 자료는 값이 되죠. 전달되는 값,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는 호출될 때 매개 변수의 인자 값을 할당하고요. 자신의 내부에서 매개 변수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의 감지라는 요 메뉴가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나 자료를 관찰하여 그 다음에 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는 감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스프레이트가 다양한 현상과 자료의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감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이제 메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이제 이벤트라는 뜻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 기능에 필요한 블록은 코드의 이벤트 메뉴에 모아두게 됩니다. 자, 스크래치는 이제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와 같이 사용자와 이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면서 이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램 방식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행동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메시지 방송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특정 메시지를 같은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메시지를 보낸 스프라이트 자신도 그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의 활용 목적은 메시지를 방송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방송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제 병렬적으로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병렬적으로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스크립트나 스프라이트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방송은 스크래치에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특정 메시지가 방송될 때 그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정된 모든 스크립트들이 즉시 실행을 시작합니다. 동시 실행은 메시지를 수신한 모든 스크립트들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동시에 실행이 되고요. 독립적 실행은 각 스크립트는 다른 스크립트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스크립트가 5초 동안 기다리는 블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스크립트는 그 5초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다음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병렬 실행이 있는데 하나의 스프라이트 내에서도 메시지 수신 스크립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이 스크립트들이 메시지를 받으면 모두 병렬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복제는 자신과 동일한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제하는 건데요. 복제할 당시에 원형 스프라이트에
적용된 이제 그래픽 효과도 그대로 반영해서 복제된다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수라는 게 있습니다. 난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수, 그것을 우리가 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 탭에서 연산 메뉴 있죠. 연산 메뉴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정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수도 가능한데요. 그걸 무작위로 생성하는 자료 변수 블록을 사용해서 난수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수 중에서 의사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의사난수는 이제 동일한 조건 아래서 매번 동일한 배열로 생성되는 난수. 이것을 우리는 의사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 호출이죠. 그래서 제기라는 것은 프로시저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 프로시저는 제기 호출을 수행하는 프로시저를 말하게 되고요. 자, 제기 호출 시 무한 호출이 발생을 해서 프로시저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기 프로시저는 반드시 자신을 호출하는 행동을 뭐 해야 된다? 종료하는 조건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조건이 만족돼서 제기 호출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기초 스크래치 중간고사 요약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스크래치 중간고사 요약 정리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